앞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자 주목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미리 진동을 하시거나 전원 잠시 꺼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사에 완전히 그냥 대고 여기 앞에다 섞어버리면 되나. 본행사 곧 시작하겠습니다. 좌석 정리해 주시고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미리 진동을 하시거나 전원을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도식이니만큼 행사가 뒤에 카메라 있습니다. 카메라.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세요.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킵시다. 여기 앞에도. 예? 비켜야지 우리도 찍지. 앞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뒤로 가라. 사이다. 아니 이거 왜 가져오는데? 이거 왜 가져오는데? 가세요. 한번 가져오는데. 없어서 우리가 못하나. 자, 좌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곧 시작하겠습니다. 옷깃을 여미시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곧 시작하겠습니다. 옷깃을 여미시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국 근대화의 터전을 닦으시고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이셨던 박정희 대통령 39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시면 안 돼요. 이쪽
하실 거라서 옆에 비켜주세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군악대 반주에 맞춰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묘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호 추대위원장께서 개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우산 때문에. 어휴. 대식사 세월이 하수상하고 세정이 어지러우니 나라의 동맥 마디마디에 시커멓게 녹이 슬었습니다. 공작이 날개 활짝 피듯 눈부시게 세차게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우람한 어깨축지가 축 늘어졌습니다. 갈수록 국세는 내풀리고 오금이 저린 형국입니다. 240개 세계 속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솟은 금세기 기적 실현의 보배로운 땅 대한민국의 채통이 어찌하여 졸지에 이 지경에 내몰렸는지 외우 내환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난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당찬 모습이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영웅 대망을 목말라 하는 민심의 현주소입니다. 민족 중흥의 대업을 성취하신 님의 영전에 무릎 꿇어 앉아 큰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섞고 대비하고픈 심정입니다. 해마다 오늘이면 바쁜 일 죄다 물리시고
임향한 단심 하나로 모아 추도 식전에 시성을 다해 주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과 유관 단체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련했습니다. 온 누리 한 점 흠이진 구석도 놓칠세라 사방 팔방 두루 살펴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고 절규하셨던 박 대통령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한없이 사무치는 오늘입니다. 밤마다 보릿고개 악몽에 가히 눌렸던 백성들의 넋을 일으켜 세우신 새마을 노래, 위대한 초혼가의 깊은 속정이 오늘에서 아라리 가슴에 박힐 줄은 그땐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손수 글짓고 가락을 붙이신 나의 조국, 그 울림의 웅장함에서 님의 불같은 나라 사랑의 뜨거운 혼불의 충정을 오늘에서 실컷 들이마실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우매함이 하늘에 닿았기에 오늘의 나라 재앙을 자초하지 않았나 자비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광장의 광기를 등에 업은 언필진 촛불 정권의 행보는 가관입니다. 민주주의의 징수인 순리를 거부하는 급발진과 역주행으로 점철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탈원전 정책은 역주행을 상징하는 제약의 자충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내련 없이 축내는 주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좌파 정권의 설익은 야심작인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시장의 순기능을 왜곡하는 총체적 경제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급발진 정책의 산물입니다. 언론은 권력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장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현대사를 입맛대로 색칠하는 역사농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초미의 최대 현안인 일전의 대북정책 전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맞추기에 매달려 한 번도 제대로 노를 외쳐본 적이 없이 예수로 일관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을 키워드로 내걸고 탕평 인사를 공약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편가르기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도처에 첨예한 적대적 구도가 공고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좌편향, 특정 지역 편중 따위 이념의 밧줄로 동여맨 인사남맥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딱히 산산조각난 사금파리가 부딪히듯 갈등과 분열의 씨앗들이 흩뿌러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핑계삼은 보복의 구파는 공포 분위기를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신적폐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순간이 쟁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법정은 준엄한 법입니다. 피고석에 앉게 될 고얀 화상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어떤 권력도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의 승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정직한 분노는 정의의 길동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승리의 천부적인 필수적 조건입니다.
만고에 변치 않을 껌붉은 불이라는 뜻을 담은 이곳 동작 성역에 잠드신 나라 세움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와 부국 강정의 국부 박정희 장군을 어떠므로 18만 천의의 호국 영령들이시여 국어 살피 주시옵소서. 절치부심 피와 땀 눈물로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2018년 10월 26일 민족중앙회 회장 정입니다. 오늘은 추도식입니다. 행사 중에 박수는 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종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도사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늘로서 소거하신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상가 평소 박 대통령을 존경해온 한 행정학자가 각하의 영전에 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근대화에 집중적인 정성을 들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고 그 덕으로 현재 우리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인정받는 선진국 대열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의 질도 박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기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각하의 이 분야의 노력은 일찍이 중국의 등소평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광여 총리가 박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 애국심, 검소한 생활, 강인한 인품을 매우 높이 칭찬한 바 있었습니다. 진실로 각하께서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매우 깊은 긍지를 심어주셨습니다. 모두의 제가 행정학자라고 소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행정학 분야에서 지대한 공적을 세우셨습니다. 한국 행정의 그야말로 선진화의 주역이십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를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 1961년 7월 경제기획원을 만드셨고 기획처와 부흥부를 통합하여 그야말로 한국 행정 근대화를 선도해서 앞장서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문서의 가로쓰기를 1961년 10월 시행하여 그동안 일본식 세로쓰기를 바꾸는 영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대하고 빛나는 행정의 근대화의 단면입니다. 동시에 대통령께서는 한글 타자를 장려하여 공문서의 근대화 그리고 곧이어 발전한 정부 전산화에 앞장섰던 공로자이심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1961년 10월 조달청 및 조달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당초 외자만 구매하던 외자청을 정부 내자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한 독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의 채택으로 대한민국 정부 회계제도의
현대화를 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962년 2월 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장차 필요할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직접 연계하였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해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찍이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 힘을 많이 쓰는 감사원을 1963년 3월에 설립하셔서 회계를 담당하는 심계원과 공무원 기강을 다루는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당시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가 매우 심각하여 그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께서 내린 용기찬 영단이었습니다. 그 영단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은 대통령께서는 공무원 소총심사위원회를 신설하셔 공무원들의 공익보호를 위해 애쓰신 공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5.16 이후 이 나라의 행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것은 한강의 기적 못지않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오래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신 새마을운동에 저도 본인도 신추되어서 우리 대학 새마을연구소장의 일을 여러 해 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간직하신 저명, 본인에게는 매섭게 그리고 남을 위해선 따뜻하라는 고사성어, 직위추상, 대인 춘풍의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신상필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념으로 온 국민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높여준 것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 사는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새마을운동의 국제화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정신과 방법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님의 뚜렷한 업적은 남북 격차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는 자유민주제 그리고 시장경제제도를 처음부터 견지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인민민주제, 내용은 3대 세습제와 공제경제제도를 택했습니다. 오랫도록 이런 대결이 있어 왔는데 그 결과는 일본 야노 기념회에서 발행하는 세계 국세 도해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GDP에서 한국은 1조 3,778억 7,300만 불인데 비해서 북한은 162억 8,300만 불로 그 격차는 약 70배 정도 됩니다. 개인당 소득면에서 볼 때 한국은 2025년 기준 25,524불인데 북한은 불과 652불이니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사람보다 약 40배 높은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대결 구도에서 우리의 완전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정학을 공부한 본인으로서 다시금 대통령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매년 발행되는 이 야노 통계는 과거 28년 동안 발행된 국세에 관한 가장 믿을만한 종합통계 자료입니다. 남북의 격차가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가져온 것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께서 좋은 정치 구조와 경제 체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고
진입하라고 하는 비난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살고 싶은 나라이고 북한은 남쪽으로 넘어온 태영호 영사의 말을 빌린다면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나 왕정은 있고 인민은 없고 노예만 있다는 말이 가슴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최빈국인 북한이 우리와 우리 민족끼리의 방식으로 지내자는 눈치가 보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그것도 대륙간 탄도탄으로 우리와 민족을 위협했고 상당한 핵폭탄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한 영수회담을 통하여 세계 평화가 일단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소견으로는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비핵화하고 난 후 유엔이 이를 확인한 후 우리와 북한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해안과 좋은 판단이 몹시 고려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의 남북 평화는 먼저 북핵이 제거된 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정치 체계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30주년의 추도식을 당하여 오늘 대통령 가까이 이룩하신 위대한 수많은 업적, 그 중에 그 일부만 말씀드렸으나 다시 한번 그 위대함을 상기하면서 각하의 유지를 옳게 계승하는 우리가 되도록 각하의 영전에서 굳게 맹세합니다. 각하와 여사님의 영생복락 누리실 것을 빕니다. 2018년 10월 26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유정의 복백. 다음은 성창경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수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도사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과 패배주의에 찌든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고 호령이 떠나신 지 언 39주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9년 전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은 물론 산천초목도 놀랐고 통곡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 대통령님,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모두가 놀라 몇 날 며칠 동안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충격과 고통, 그리고 아픔이 지금도 새롭기만 합니다. 자라던 세대였던 저는 당시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체험하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지도자 한 분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또 발전시키는가를,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 먹을 것이 없어 줄인 배를 미군의 구호품인 옥수수 빵으로 채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주변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새롭게 놓이면서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는 나라. 지나고 보니 고도 성장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또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절대 가난에서 벗어난 시대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비상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튼튼해졌습니다. 세계 5위의 수출국, GDP 11위,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불과 60여 년에 이룩한 이 놀라운 귀정은 바로 대통령님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한국인만 모른다는 이 놀라운 발전 모습에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정희 대통령님. 그러나 이 위대한 나라가 지금은 풍전등화 속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좌파무리들이 조작되고 선동하는 언론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더니 급기야 이 나라를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침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밤잠을 자지 않고 이뤄놓은 이 나라가 좌파 세력의 바로 앞에 무기력하게 놓여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명목으로 한미 간의 혈맹관계를 와해하려 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국군을 무력하게 만드는가 하면 북한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들이 이 사회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는 보수 대통령 2분을 감옥에 집어넣고 수많은 우파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거나 조사하는 등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주적인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노동당 정권에게는 친구라며 껴안고 퍼주지 못해 안달하는 모양입니다. 자랑스러운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두 눈을 비비고 두 볼을 꼬집어 봐도 이 엄연한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 많았던 우파 국민들은 다 어디로 갔길래 나라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단 말입니까? 땅을 치고 총곡할 지경입니다.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가 위대한지도 몰랐고 이 좋은 나라가 좋은지도 몰랐던 저희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며 폄훼하며 비방하는 세력에 대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질책하여 주십시오. 호통해 주십시오. 아니 그에게는 이 나라의 운명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으켜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좌파로부터 적대 세력으로부터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이 못난 국민들이 작금의 현실을 바로 깨달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당신의 그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 건면 성실자조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다시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이렇게 놓으신 이 놀라운 성장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 뿌리를 부정해온 이 흉계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통진당을 해산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노릇을 하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좌파 가치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왜곡된 역사책을 몰아줬는 등 좌파 세력과 싸웠지만 불의의 때를 맞아 그만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는데 제3자 뇌물죄라는 이름도 생경한 죄로 엮어서 구속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동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고 탄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도 함께 감옥에 갇힌 마음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님,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다시 대한민국을 되찾자는 운동이 마치 당신이 만드셨던 새마을 운동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앞세우고 도시마다 매주 아이 어른 구별 없이 문재인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언론을 공부하면서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더 튼튼하고 확실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님이 꿈꿨던 나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대통령님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이 나라를 반드시 좌파 무리들로부터 되찾아 반석보다 더 튼튼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뭉칠 것입니다. 합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되겠습니다. 중단 없는 정진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다짐 아래 제2의 건국으로 제2의 건국의 각오로 다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살인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감옥으로부터 구하고 이 나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는 좌파들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넘어보지 못하게 철동 같은 안보와 반공정신으로 뭉쳐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박정희 대통령님, 10월의 하늘은 39년 전 당신이 가는 날처럼 푸르르고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신의 눈물인 양 비가 내립니다. 해마다 대통령님이 그리워지지만 올해는 더욱더 그립고 간절해집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의 저희들이 형편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도 실망도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박정희 정신입니다. 이제는 싸우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자손 대대에 물려주어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 천사의 길이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조국의 산하와 영면하시어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2018년 10월 21일 KBS 공명노동조합 위원장 성상조. 박수 치지 마. 다음은 김원고 서울대학교 트러스 포럼 대표께서 추도서를 하시겠습니다. 주도사 박정희 대통령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고를 치르고 계시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당신을 독재자로 오해하고 매도하는 이 시절에 대통령님의 추도사를 준비하게 되어 오히려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통령님을 폄하하는 잘못된 교육과 정책으로 인해 이 땅의 후배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잊어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독재자로 오해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왜곡된 분노의 시각을 걷어내고 당신을 올곧게 바라보고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자기 책임과 자조정신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확신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경제성장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굶주림을 없애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대통령님의 해안과 지도력 때문이고 이에 감사하는 것이 대다수 소박한 시민들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민주화 도그마에 빠져버린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태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저명한 학자들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박 대통령님의 업적을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박정희 정권 하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야말로 2차 대전 후 인류가 이룩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고 자유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군사정권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하버드대학교의 에즈라 보겔 교수도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의 한 몸을 바친 리더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그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고 다른 후진국 지도자와는 달리 부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